사장님, 최근 271편에서 이제 시청자 질문을 대상으로 네. 이제 댓글을 대상으로 이제 답한 영상을 이제 만든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신부 기책이라든가 성관계 거부라든가 이런 데도 있었어요. 네.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네. 신랑은 가입할 때부터 소득증빙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 검증을 하는데, 신부는 소개 전에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칩니까? 특히 성격 관련해서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여자도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하는 마당에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성격까지 모관하면 신부 기책 아닙니까? 돌려 말하는 거지 신부 기책이 아니라 업체 기책입니다. 환불해줘도 되는 상황 아니냐? 어차피 성금 받았으니 배째라는 겁니까? 라는 게 질문이 있어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신랑은 다양한 서류를 제출한다 하는데 신랑 서류를 어떤 걸 제출하죠? 혼인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증명서예요. 소득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고 직업, 그 다음에 범죄, 건강검진, 이 네 가지예요. 신부도 건강검진 받고 미혼증명서 하고 범죄경력서 다 받아요, 나중에. 예? 그러면 신랑은 서류 제출했다고 검증이 된 거냐? 그 신랑분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인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면요, 신부들 성격도 문제가 있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신랑 성격도 문제 있는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랑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고 저희들이, 자, 신랑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요, 진행하면서 맞선 볼 때 저하고 다툰 분도 있어요. 나는 당신 결혼 더 이상 당신 못 시킬 거니까 계약금 내줄 거니까 가세요 한 분도 있어요. 어? 자, 신랑분 성격도 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 성격을 알라 그러면요, 최소한 뭐 몇 번 만나가고 그 사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봐야 알겠죠. 신부를 성격을 검증한다? 그거는 어느 결혼정보업체에서 신부 성격을 검증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서 소개를 받아서 사귀어 보니까 그분도 2년을 사귀어 보니까 신부 측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결혼업체가 신부 성격을 검증을 하고 결혼을 시킨다. 뭐, 이 소개를 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신랑들은 그럼 성격을 어떻게 검증하죠? 자, 성격은요, 이 신부가 A라는 남자하고 지낼 때 성격에 일으킬 수 있고, 또 B라는 남자 하고 결혼을 할 때 성격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신랑이 어떻게 반사작용이 나오냐에 따라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자, 신부가 신랑이 워낙 잘해주는 분이 만났다? 그러면 자상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신부가 성격이 뭐가 나는 경우가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신랑도 성격이 좀 탁탁탁탁 대쪽 같다? 그러면 신부가 짜증 더 부릴 수도 있고, 상대방 대조적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과 이 신부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사진을 어떻게 알아요? 자, 신랑분들도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본인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전혀 안 하죠. 저희가 결혼을 지켜보면은, 자, 저 신부의 성격, 뭐가 난다, 좀 탁탁 튄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남성도 있다는 거죠. 자, 정확히 말해 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성격이 굉장히 뭐가 납니다. 근데 성격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좀 가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남성하고도 결혼생활 하기 힘들다, 성격은. 하면 우리 와이프, 나도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커버해주고 있어요. 왜? 제가 와이프 성격을 아니까 그걸 얼마든지 유도리로 해갖고 그걸 커버가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도
성격을 내가 와이프한테 탁탁 쏘게 했다 그러면 벌써 아마 두 사람이 깨졌겠죠. 자, 신랑분들 본인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신부 성격을 서로가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똑같은 사람 절대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남녀지간에 한국에 보면 이혼할 때 이혼 사유 중에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소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법정 우리 보면은 우리 댓글 쓴 분도 성격 차이 때문에 여자친구가 해요. 네.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가는 거는 서로 성격이 반대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여성이 좀 활발하고 좀 약간 뭐가 나는 신부 같으면은 남성이 부드럽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두 사람 얼마든지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업체가 제대로 된 여성을 매칭 못 시킨 잘못일 텐데 그거를 무슨 양비론으로 남자도 인성이 이상한 사람이 많다 이래버리니 각각 별개죠. 베트남 여성분도 인성 하자 있는 남자 소개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고 남자도 당연한 거죠. 그걸 무슨 남자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해버리니 뭐 할 말이 없네요. 자, 베트남 결혼 우리가 업체에서요, 신부를 한 명을 딱 두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신부를 만나 맞선 보고 저 신부도 맞선을 보고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우리가 맞선을 보게끔 하는 여성은 여러 명을 맞선을 보는데 거기서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들 다 골라서 맞선을 보게 해주나요? 자, 우리는 여성이 착하게 착실하고 어떤 본인이 이상한 생활을 한 거 아니고 학력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앞에서 그분이 여성 점검을 뭘 한다고 하지만 일단 자 첫째 이 여성이 시골에서 살아왔느냐 그 다음에 이 여성이 학력 이 여성이 과연 어떤 생활을 했느냐 하나하나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사람이 착실하냐 안 착실하냐 그걸 제일 먼저 업체들은 볼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의 성격은요 같이 오래 안 지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저희가 결혼을 맞선을 보고 결정을 하고 결혼시키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며칠 동안 지내도 그 성격 몰라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무슨 어떤 뭐가 나는 여성 하는 거는 본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예를 들어서 신랑한테 그 다음에 살짝 신랑과 지내는데 거짓말이 섞이는 여성 이런 여성들은 바로 파혼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사실상 결혼한 이후에 한 달, 두 달간 채팅하고 2차 와서 저같이 방문하고 나서도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도 뭐 미운 정이 들었는지 그 여성하고는 뭐 헤어질 생각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성격 차이는 두 사람만이 지내봐야 아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업체가 기책이다? 어느 결혼정보 회사에서 여성 성격 파악해가면서 결혼 준비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반드시 아셔야 될 거요. 신부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 회사에서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랑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의 여성을 맞선을 보면서 업체에서는 그 여성의 진실된 여성인지 착한 여성인지 그 정도 어드바이스적으로 참고사항으로 해줄 뿐이에요. 자, 가끔 어느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결혼했다고 하는 분, 강제로 결혼했다 하는 분. 자, 여기 와서 맞선 보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본인이 판단을 잘해요. 자, 맞선 볼 때요. 신랑분은 저한테 가끔 많이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사장님은 봤을 때 저 아가씨 참 성격이 참 부드러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신랑분 그거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 아까 앞에 봤던 여성, A라는 여성은 인물이 좀 더 낫고, B라는 여성은 인물은 그래도 보통인데 참 성격이 아주 부드럽고 남자한테 참 가정적일 것 같다. 그러면은 본인이 누굴 택할 거냐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은 하시고, 본인이 봐도 느낀 점은 제 사장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신랑분 선택은 부드러운 성격에 가질 것 같은 여성, 그런 분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임무를 가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여성과 성격 다해서 문제가 됐을 때 누구 업체 탓할 겁니까? 그 여성 성격은 업체도 몰라요. 안 지내. 저희가 안 지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 몇 달 동안 뭐 우리가 뭐 됐고 뭐 그 여성하고 지내봐야 보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업체에서 여성과 2달 동안 사귀어 보세요. 2달 동안 사귀어도 성격 몰라요. 문자 주고받는데 뭔 성격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의도가 무슨 의도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누워서 침 뱉기 아니냐. 어? 무료 봉사 하신 것도 아닌데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 생기면 신부 기책이든 업체 기책이든 남자 기책이든 무조건 남자만 손해보는 구도다. 업체는 1도 손해 안 본다는 마인드 잘 봤대요. 솔직히 차후처리도 전부 추가금 주는 거면 업체 이용을 도대체 왜 합니까? 자, 그분 그 댓글에 보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들여서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저희 회사가 다 남는 겁니까? 신랑은 공짜로 비행기 타고 오고 공짜로 뭐 다 합니까? 다 쓰고 본인이 쓸 거 다 쓰는 거예요. 본인이 신혼여행 가고 본인이 여기 호텔 있으면서 본인이 밥 먹고 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재결혼을 추진하잖아요. 재결혼은 신랑이 돈 내는 추가 비용만 내는 거 갖고 추진합니다. 저희 업체도 보태서 하는 겁니다. 재결혼 비용 돈 2,000불, 3,000불 낸 거 그거 갖고 다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나머지 다 남는 거게요. 신랑분 비행기값 내고 여기 와서 맞선 보고 다시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가고 다 하는데 2,000불, 3,000불 갖고 가능합니까? 그분도 착각이시네요. 재료는 추가 비용이 그러면 2, 3천불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재결혼도요, 업체에 손해보는 거 우리 돈을 보태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손해보면서도 왜 하느냐? 저 여성과 결혼을 계속 하도 저는 제가 파혼시킬 권리가 없어요. 저는 저 여성과 결혼하면 신랑분이 나중에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충고 정도 합니다. 판단은 파혼은 본인이 하십시오. 본인 생각에서 힘들겠다. 저는 본인이 진행을 계속 해달라면 진행해 줍니다. 내 생각에서는 앞으로 살면은 조금 신랑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파혼시켜. 당신 추가 비용 내고 더 오세요. 그럼 추가 비용 해서 그거 갖고 결혼시키고 해요? 재결혼도요, 반드시 어떤 업체든지 재결혼도 다 업체에서 돈을 보태서 합니다. 근데 가끔 한국에서 결혼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업체에서 뭐 재결혼 비용이 뭐 많이 7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실제 들어가는 돈 갖고 하겠죠. 근데 자, 저희 업체나 여기 에이전시들 일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에이전시들이 보태고, 저도 에이전시 역할을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보태서 하는 거라는 거 반드시 아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야 된다. 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스라이팅하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남친 들켜서 파혼한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환불을 해주셨나요? 자, 그분 방송을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구독자 중에 그분은 저한테 이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하고 이 남성분이 이혼을 하려고 제가 여성분을 여기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사관에 데리고 와서 변호사 위임장 받고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 여성이 남친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 업체가 아니고 그 방송 다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구독자분 중에 이혼을 저한테 부탁한 분이에요. 그 구독자분 지금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애인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방송을 조금 정확히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